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작업을 하는 데서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또 아주 중요할 수 있는 로직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 시대에서 지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화 블로그인 뭐 애드센스 포인트를 쌓아가시는 분들 말고 각 회사나 개인의 어떤 그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즉 이제 브랜드 블로그죠.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로직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이유가, 로직을 알아야 상위 노출이 되고, 상위 노출이 돼야 사람들한테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콘텐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DB 유입이 되거나 이제 매출 이제 상향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로직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 문건을 뜯어서 좀 살펴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을 써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네이버 로직의 종류들이 뭐 몇 개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 네이버에서 직접 발표한 것부터 이런 블로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캐치해 놓은 로직이 있거든요. 그 종류는 뭐 BM25F, 그리고 소나, 리브라, 그리고 뭐 시랭크, 다이아 플러스, 그리고 지금 뭐 로직이라고는 애매한데 어떤 영역이죠. 스마트 블록이랑 뭐 큐 서비스 뭐 요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저희가 블로그를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처럼 개인의 어떤 활동, 어떤 수기 같은 거, 후기 같은 거 적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2014년도에서 한 2015년도, 좀 길게 보면 2016년도 사이에 2014년도 말에 발생한 블로그 대란 이후와 이전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이전에는 로직이 3개만 존재했어요. BM25F랑 소나 리브라. BM25F는 블로그 로직이라는 것 자체에 문건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떤 것들을 캐치해서 상위 노출을 하겠다라고 네이버에서 어떤 개발 발표할 때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뭐 키워드를 녹여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BM25F라는 로직 때문에 그렇고요. 소나 리브라의 차이는 소나 따로 리브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로직이 아니고요. 네임 자체도 어디서 출처가 생겼는지 모르게 그냥 알려진 네임이에요. 근데 소나하고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작성자가 예를 들어서 글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서들은 유사 문서가 아니고 이미지 자체도 신규 이미지며, 뭐 예를 들어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 어떤 발췌한 글들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착착해서 썼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부분이 이제 리브라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나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구독한 사람, 그리고 소나는 계속 적용되는 로직이 아니고요. 그 신규 포스팅을 발행하고 나서 한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 정도 동안 어떤 적용되는 로직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규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뭐 클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클릭을 했는지, 클릭을 하고 나서 뭐 스크롤은 어떻게 내리는지, 실제로 이걸 읽는지를 보는 거는 사람이 이걸 시각적으로 보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이걸 뭐 스크랩을 해가는 건지, 공감을 눌렀는지, 뭐 댓글은 어떻게 달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클릭한 그 블로거도 있잖아요. 블로그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하는 분인지 아니면 블로그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 클릭을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상위 노출의 어떤 순서를 매겼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발생했던 어떤 꼼수, 뭐 저희들을 얘기하는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IP를 바꿔서 뭐 클릭을 하는 어떤 그 솔루션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뭐 성형외과 이런 데서 했던 건데, 강남 맛집이라는 검색어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맛집, 무슨 미용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놓고서 글씨를 0.1mm로 한다거나 흰색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히든 태그를 줘서 어찌됐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글은 다 가려버리되, 네이버에서는 맛집에 관련된 글인 것처럼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미지에는 뭐 대출이라든지 성형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더 강력한 뭐 저품질 체계를 만들어서 최적화 블로그를 뭐 대거 뭐 탈락을 시키거나
걸리거나 아예 뭐 검색에 로직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체계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대대적으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적화 블로거라는 거가 생성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2014년부터 길게 봐서 2016년도 정도까지 보는데 한 2년 동안 최적화 블로거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C랭크가 출현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14년도 이전에는요, 저희가 블로그를 지금의 인스타그램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의 일상을 적고 이웃끼리 소통하고 자기의 어떤 자녀들이나 아니면 생활상의 어떤 일기처럼 작성해서 그렇게 개인의 SNS처럼 그냥 취미생활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워블로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인플루언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인플루언서는 지금, 전문화된 어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때 파워블로거는 그냥 양질의 글을 많이 써서 그냥 연예인 같은 것처럼 그냥 셀럽처럼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로그로 와서 뭐 클릭을 하시는구나, 구독을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어떤 조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힘을 갖게 됐고, 거기다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제품을 에 대한 블로그를 쓰게 되면 어떤 광고나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소문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진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블로그로 베이스라는 마케팅의 용어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일상으로 쓰던 것들이 마케팅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죠. 왜냐하면 블로그는 지금 인스타그램 방향처럼 가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 용도라든지 광고 용도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줬던 게 지금 C랭크하고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짬뽕 블로그가 오히려 더 건강한 블로그였고요. 한쪽 분야를 계속,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글을 쓰는 거 자체가 반복해서 쓰는 거를 로직에서 잡아내서 이거는 광고용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한 분야만 작성을 하면 오히려 저품질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요거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더 이상은 이제 광고 용도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쓴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 예상이 2019년도, 20년대 이후에는 거의 100%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블로그를 SNS처럼 개인의 일상과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다가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개인의 일상들을 작성했지만 결국에는 애드센스 포인트나 수익화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용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짬뽕으로 글을 쓰던, 포스팅을 쓰던 것들이 건강한 블로그였고, 전문 분야를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은 블로그였는데, 그게 C랭크라는 로직 자체가 출현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오케이, 전문 분야 광고 용도로 쓰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특정 분야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라는 게 그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들도 흔히 알고 있는 글을 쓰지 말고, 너만이 알고 있는 비법 같은, 너만이 알고 있는 최신 정보, 이거를 작성해줘, 이거를 작성하면 가점을 주겠어 라는 거에 대한 로직이 발휘가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BM25F, 소나 로직, 리브라 로직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적용이 돼 있고요.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특정 분야를 쓰되, 그리고 마케팅 용도로 너가 활용을 하되, 대신에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로감이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네이버에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글들, 좋은 블로그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게끔 양질의 글을 써라는 C랭크라는 로직이 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전문거를 쓰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 전문가들도 유사문서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신성, 그러니까 최신성이라는 최근 글이긴 한데, 최근 글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출시를 하면 아이폰에 글에 대한 거 너무 문건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신 글이지만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떤 이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찐 전문가이고 진짜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검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필터에서 내용을 지금은 AI가 발달한 것처럼 읽어가기도 하겠지만 유저들의 반응을 예전에 소나에서 체크하던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많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엔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나왔죠.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블록, 무슨 얘기냐면요, 블로그 탭이 따로 있는데 같은 블로그인데 스마트 블록이라는 영역에 또 다른 블로그 순위는 전혀 다른, 그리고 다른 여기에 블로그 탭에 노출된 게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블로거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거는 왜 만들게 되냐면요, 이미 과거 때부터, 저 또한 과거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블로그를 했고 제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고 글 자체는 한 1200개 정도가 있는 블로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랫동안 충성 고객처럼 있었던 블로거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한 반하는 방식이 뭐냐면 신규 블로거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신규 블로거들에게 힘을 줘서 순위가 찾고 그분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양질의 글을 썼던 블로거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실제로 16년도 전후로 굉장히 이게 이슈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글 블로그로 이동을 하거나 유튜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자꾸 발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또 너무 지켜내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신규로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또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 블록이라는 영역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AI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 그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맞춤된 정확한 블로그를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표출을 하지만 실제로 지수가 조금 낮거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블로거들이 실제로 키워드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이런 거는 스마트 블록에 노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키워드 자체는 그 최적화 블로그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 블록 로직에 맞게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강남 맛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뒤에 강남 맛집에 있는 삼겹살집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강남 맛집 모여있는 뭐 블록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강남 맛집에 어떤 뭐 데이트 코스를 물어보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뒤에 단에 하나의 더 키워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에 있는 건 대부분 뭐냐면요, 어떤 이제 문장형까지는 아니지만 문장형 수준의 어떤 진짜 획이라든 어떤 좁은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영역에 대한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라는 데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 맛집은 실제로 지수하고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해당 키워드, 해당 내용에 굉장히 최적화받은 내용을 작성을 하면 노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모바일 통검이나 이런 화면에서 어떤 강남 맛집을 치면은 어떤 아이콘으로 또 추가적인 연관 검색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섹션에 블로그 탭하고는 다른 로직으로 이제 노출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로직이 출현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의도는 과거부터 충성한 어떤 그런 블로거들이 차지해야 되는 블로그 탭의 로직을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분들이 이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최적화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고, 스마트 블록이라는 것들은 스마트 블록에 해당하는 어떤 키워드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양질의 글을, 그리고 딱 그 해당하는 맞춤에 대한 글을 작성했을 때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스마트 블록은 대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해당 키워드가 있잖아요.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질문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질문 의도가 강남 맛집에서 막 되게 분산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삼겹살 가격 이렇게 치면 강남의 삼겹살이 가격이 얼만큼 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그런 매장에 대한 뭐 분위기라든지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가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가격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양질의 정보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예시가 이제 음식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그러는데요. 뭐 세무 쪽도 그럴 거고요. 부동산 쪽도 그렇고 법률 쪽, 병원 쪽 이런 쪽 보면은 전문글을 쓰실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성형 이렇게만 검색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겠죠. 어디 주소를 지칭하거나 어디 지역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코성형 같은 경우도 코성형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자라지만 어떤 뭐 뾰족하게 뭐 수술 하자 없이 잘하는 것 이런 거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그 코성형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특정 어떤 병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면 그 특정 병원에 대해서 내용을 쓰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에 관련된 코성형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교표를 좀 나열해 놓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스마트 블록에 잘 적용이 돼서 노출될 가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Q 서비스는 또 뭐냐면요. 스마트 블록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사실은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했을 때 문장형으로 검색하는 것 자체가 검색 결과로 표출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AI까지 있는 만하게 사실은 질문이라는 건 문장형으로 해야 됩니다. 친구한테 물어볼 때 강남 맛집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Q 서비스라는 거는 문장형까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대부분 뭐 3중 키워드 정도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아니면 2중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그 키워드 자체에 굉장히 명확한 검색 의도가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검색 결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블록도 그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상단에 챗GPT가 답변해주는 스타일의 답변이 먼저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벌써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검색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은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러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는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고요.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가 드린 로직을 잘 아셔야 되는데 각각의 나와 있는 문건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기도 했고 검색을 하면 충분히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검색 결과로 나온 어떤 IT적인 지식이라든지 개발 지식으로 뭐라고 내용 나온 들은 저 같은 전문가도 사실은 한 뭐 60% 이해가 될까 말까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현실상의 작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자 자기 작업하는 가운데 자기 거에 맞춰서 깨우치면 되거든요. 물론 누가 얘기하는 카더라 내용이라든지 누가 대체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본 사람의 뭐 어떤 정확한 정리되는 내용들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기 거는 자기가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로직을 너무 신경 써서 블로그를 작업하는 것도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시간이고 다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제가 얘기한 맥락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정리해서 작업을 해도 현장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렇게만 적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분석을 할 때 지금 이 로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지 작업을 하기 전부터 이 로직을 분석을 하고서 로직에 맞게 작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향은 그 방향에 맞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로직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블로그를 지금 작업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시려는 분 또는 블로그 저희 같은 회사에 대행을 맡겨서 그 대행을 맡긴 회사에서 작업자라든지 문건 자체가 로직에 맞게 작성이 되는지를 검토하시려면 제가 얘기한 이런 로직에 대한 흐름을 꼭 알고서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